자, 수원 첫 시간이죠.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 2단원은 우리 지수랑 로그에 대한 개념이랑 정의랑 자, 이제 계산 연습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생소한 표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 2단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 2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지수와 로그가 뭔지 확실히 알고 나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다뤄왔던 자, 단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 2단원이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힘내서 해봅시다. 자, 일단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거듭제곱이 뭔지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은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2를 뭐 5번 이렇게 곱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2의 5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2의 5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자, a의 1제곱부터 땡땡땡 a의 n제곱을 통틀어서 다시요. 얘를 1제곱, 얘는 2제곱인데 그냥 1제곱, 2제곱을 생략해서 a제곱이라고 불렀지. 세제곱부터는 a의 세제곱, 4제곱, a의 4제곱, 땡땡땡, a의 n제곱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a의 뭐라고 불러준다?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준다 라고 일단은 정의를 합니다. 자, 새로운 용어죠. 거듭제곱. a제곱, a 세제곱, a 4제곱 등등등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주고, 자, a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 요 아래에 있는 요 숫자를 자, 밑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이거는 본 적 있죠? 지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지수. 다시요. 2의 5제곱이다. 요 2를 밑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5를 지수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 자,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자연수 범위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시면 자, am제곱에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자, 곱하기 2의 제곱은요 2가 3번, 그 다음에 2가 2번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총 5개를 곱했다. 2의 5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요 3과 2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더해서 5가 되는 거지.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나누기일 때는 우리 나누기의 또 다른 표현, 요거죠? 분수꼴로. 다시 5 나누기 2는 5 나누기 2다. 2분의 5로 우리가 분수꼴로 고칠 수 있었었지. 자, 그때 자, 2의 세제곱에 나누기 2의 제곱이다. 뭐 좀 더 숫자를 키워볼까요? 2의 5제곱으로 키워볼게. 나누기 2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나누기로 표현이 되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분모에 2가 5개, 분자에 2가 2개가 있는 꼴이 되고요. 자, 지워지면서 자, 2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지. 즉 나누기일 때는 이 5랑 2를 어떻게 해주면 그죠? 빼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자, 만약에 자, 지수 쪽이 같을 때는 당연히 8 나누기 8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 줬을 때는 그죠? 1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 반면에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처럼 자, 2의 세제곱 나누기에 2의 5제곱으로 쓸 수 있고, 자, 이때는 분자 분모가 약분되면서 분모에 5개, 분자에 3개가 있으니까 그죠?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자,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거꾸로 5에서 3을 뺀 걸 여기 분모의 지수 쪽에 짠 하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우리 수학자들이 이 지수 법칙을 자연수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성립을 했는데 숫자는 실수와 허수로 쪼개지고요. 일단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유리수랑 또 무리수로 쪼개지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이 지수 법칙을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지수 법칙을 배웠었는데 사실은 이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모두 성립되도록 수학자들이 규칙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자, 자연수이긴 하지만 2에 3 빼기 5 그냥 요 사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야. 법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따라서 2에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제곱이지?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래서 이 결과물과 얘가 결국엔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뒤에 나오겠지만 이 지수 쪽에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대로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 방금도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2의 제곱분의 1과 같았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 그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대로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 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던 건데 2의 세제곱의 제곱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 2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1번 사실 적용해보면요 3 더해서 2의 6제곱이 되는 거지. 즉, 자 가로하고 n제곱 있을 때는 이 두 개 숫자를 곱해준다 라는 지수 법칙이었고 자, 이거는 지수의 분배죠. 자, 2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얘는 2 곱하기 3을 2번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 이 결과랑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두 개를 먼저 써주고 3 두 개를 나중에 써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결국엔 어떠한 식이야? 이 2가 n이 각자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뭐 나누기일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수가 분배가 되어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2분의 3의 5제곱은 2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지수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잠깐 언급한 건데 우리 뒤로 먼저 가볼 거야. 지수의 확장 2단원입니다.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 왜 이름이 확장이냐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 다른 말로 양의 정수라고 하죠. 인 경우만 생각했으나 자, 지수가 0 또는 자, 우리 정수에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랑 0이랑 음의 정수가 있지? 즉 정수 범위에서 더 확장시켜서는 우리 유리수 범위에서 더 확장, 실수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실수에는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는데요. 유리수, 무리수. 이 유리수에는 정수인 유리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쪼개지고 자, 또 이 정수에는 방금 했던 거죠? 양의 정수 혹은 자연수라고 부르지 0 또는 음의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것들에는 분수꼴이 있고 소수꼴도 있었어. 자, 그리고 소수에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한소수에는 순환되는 것과 순환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이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렀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리수에는 루트 2, 뭐 루트 3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뭐 파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에서만 지수법칙을 적용을 했지만 사실은 지수법칙은 이 실수 범위에서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법칙이었다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 결론,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은 어떻게 실수 범위에서 모두 정의가 되도록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었다. 자, 한 번씩 살펴볼게. 우리 0제곱, A의 0제곱은 처음 보죠? 0제곱은 1이래. 자, 뭐, 왜냐하면 2의 뭐 제곱이 있었고, 곱하기에 2의 0제곱이 있었을 때 얘는 지수법칙을 벗어나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따라서 2의 2 더하기 0제곱이 되면서 그대로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같으려면은 곱하기 1이 필요하죠. 1. 그죠? 결국에는 2의 0제곱을 뭘로 정의를 해야? 1로 정의를 해야 지수 법칙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얘기지. 이 가셨죠? 다시요. 뭐 3의 0제곱, 뭐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은 3의 3 더하기 0제곱이고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나 써줄게. 그럼 결국에는 이 3의 0제곱이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떠한 숫자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했었죠. 우리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다. 나누기. 자, 이때 지수법칙에 의하면 2의 5 빼기 8제곱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그죠? 지수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의 정수일 때도 우리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는 거라고? 계산해보면 8분의 1, 즉 2의 세제곱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생긴 규칙입니다. 여기 지수 부분에 음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음수 제거해주고, 그죠? 역수를 취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은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0에서도 지수법칙, 음의 정수에서도 지수법칙이 성립됨을 잠깐 보여드렸고, 결국에 지금 1, 2, 3, 4번 보시면은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했던 지수법칙이랑 어때? 완벽하게 똑같죠? 그런데 사실은 정수 범위에서도 이 지수법칙이 성립이 되었던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2의 8제곱이다 이런 건 했었잖아. 자, 그런데 자연수 범위가 아니라 정수 범위, 음의 정수가 있어도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곱하기일 때 3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해주고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 자, 음수일 때는 역수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떼주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자, 이것도요. 2 빼기 4죠? 나누기니까. 그럼 2 빼기 4는 마이너스 2고 역수 취한 거. 똑같죠? 자, 곱해주는 거였죠? 그럼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5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지수법칙이. 역수 취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도 그대로 분배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수 쪽에.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없애는 방법,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떼줘라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다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유리수일 때도 분수꼴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분수 꼴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자, 요거는 아직 우리 거듭 제곱근을 안 배웠으니까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일단 하고, 자, 지금은 뭐 2의 3분의 2제곱이다, 뭐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리수가 있었어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지수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더하기 꼴로 표현할 수 있고요. 2의 1제곱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유리수일 때 똑같죠? 어때요? 지수법칙 다 똑같이 써 있어. 실수에도 다 똑같이 써 있고, 결국에는 우리 자연수 범위에서 했던 지수법칙이 결론 어디까지 확장이 되더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지수법칙을 실수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지수법칙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자연수든 유리수든 더확장에서 실수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법칙에는 변함이 없다. 단 숫자들의 확장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죠. 요거 봐봐. 루트 3, 루트 3. 생소하죠? 우리 2의 제곱 곱하기 2의 뭐 세제곱 이런 거 많이 봤지만, 뭐 3의 세제곱 이런 거 많이 봤지만, 무리수가 있어도 그대로 지수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우리 분배의 역과정이죠? 결합을 해준 거지. 2 곱하기 3의 지수 쪽이 같잖아.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익숙한 표현이 이제 무리수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2 곱하기 3은 6이었다. 따라서 정답은 6의 루트 3제곱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수법칙 나온 김에 어차피 똑같은 개념에서 숫자만 확장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2단원까지 개념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결론이죠? 자연수일 때 이루어졌던 지수법칙. 지겹죠, 이제? 자연수일 때 이루어졌던 지수법칙이 어디까지 확장된다?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어서 그대로 이 법칙이 진행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이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 x의 n제곱이 A일 때 x의 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의 n제곱을 하여 A가 되는 그 숫자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써 있죠? 자, 볼까?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돼. x 세제곱 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써준 뒤에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3개가 나오는 거지. 그죠? 자, 1의 4제곱근 4제곱 어떠한 숫자 x라고 잡을게 4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근을 통틀어서 1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자, 우리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보시면 총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를 통틀어서 1의 4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역으로 질문해볼게. 1의 4제곱근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4개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되는 거죠. 뭐 어떠한 숫자의 뭐 12제곱근? 12제곱근이라고 해볼까? 자, 얘는 x 12제곱이 별이 될 때의 근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방정식의 근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12제곱근은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죠? 하나만 더.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에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A의 제곱근 이란 말은 들어봤지? 여기는 2제곱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즉 x제곱이 a일 때 근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되고, 자, 뿔마 루트 a라고 배웠지?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제곱근 a라는 말은, 제곱근은 그냥 루트의 한국말이에요. 루트의 한국말이니까 그냥 루트 a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 차이점 알겠니? a의 제곱근은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를 통틀어서 a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제곱근 a는 그냥 얘를 0으로 말해봐요. 루트죠, 루트. 그러니까 루트 a를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헷갈릴 만한 거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자,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면서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자, 천천히 한번 가보죠. 우리 뭐부터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자, 5에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x제곱이 5일 때 x의 근을 의미하겠지. 근데 우리 실제로 x제곱을 그려보면 우리 이차함수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얘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랑 우변에 있는 y는 5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y는 5는 이렇게 상수함수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잘 들어야 돼. 방정식의 근은 함수를 그려봤을 때 x좌표죠. 교점. 그죠?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좌표를 쭉 따라와 보면은, 그죠? 요 점, 요 순간과 요 순간이 두 근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근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2제곱근 a, 마이너스 2제곱근 a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2는 많이 쓰이는 루트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서, 자, 루트 5랑 루트 5인데 음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다시요. 이 교점은 x좌표가 루트 5랑 뭐였다? 마이너스 루트 5였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 5의 제곱근은, 그죠?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는 찾았어. 몇 개? 두 개죠. 즉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끝이야.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실근만 두 개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숫자들을 올려볼 거예요. 자, 5에 4제곱근을 봅시다. 4제곱근. 그럼 x 4제곱이 5일 때 x의 근을 의미하고,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당연히 4개여야 돼. 자, 그런데 자, x의 4제곱은요. 아까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4제곱은 좀 이렇게 폭이 조금 좁아질 뿐이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U자 형태인데 U자가 폭이 좀 더 좁아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x제곱도 이러한 형태, 어떠한 숫자의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고, 자, 그냥 이거를 어차피 U자 형태는 비슷하니까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y는 5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때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두 개지. 만나는 점이 두 개.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 실근을 우리는 4제곱근, 여기 루트 이 안쪽에 조그맣게 4라고 써주면 돼. 부를 때는 4제곱근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4제곱근 5, 마이너스 4제곱근 5라고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4제곱근 5랑 마이너스 4제곱근 5예요 라고 대답해주면 되고, 근데 4제곱근이니까 근이 두 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이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실근 중엔 없죠. 교점이 두 개인데 실근도 두 개여야 되는 거지. 허근, 허수의 근. 허근 몇 개가 되는 거야? 허근 두 개. 허근 두 개가 더 있더라까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마이너스 5로 바꿔볼게.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상수함수가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지. 이 4차 함수랑 x 4제곱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교점 자체가 없어요. x 4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실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4개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지. 되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3의 6제곱근은 x 6제곱이 3일 때 x의 근을 의미하고 당연히 6개의 근이 있을 텐데 x의 6제곱 또한 U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U자 형태로 생겼고요. 폭이 아까보다 좀 더 좁아졌을 뿐이야. 자, 얘를 3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생기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될 테니까 실근은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두 개의 실근을 6제곱근 3 마이너스 6제곱근 3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한 거고 6제곱근 3 마이너스 6제곱근 3이 실수라면 나머지 4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허수인 근이 되는 거지. 그래야 총 6개의 근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면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이 밑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2차 함수랑 6차 함수죠? x 6제곱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6제곱근 중에는 실근은 있다 없다? 없다. 6개가 다 허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자,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n제곱근에서 n이 짝수일 때만 알아본 거야. n이 짝수일 때는 x의 n제곱이 a일 때 그죠? 자, 모든 함수는 x의 n제곱은 U자 형태라고 했었지. 이렇게 U자 형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만납니까? 교점이 두 개죠? 이 교점의 X좌표를 각각 N제곱근 A,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약속을 했었지? 그죠? 나머지는 다 허근이 되는 거고, 실근만 표현해 본 거야. 음수라면 교점이 있어 없어? 이차함수랑 없죠? 없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되나요? 혹시나 해서 마지막 질문 5회 8제곱근이라고 해볼까요? 8제곱근을 식으로 쓰면 x 8제곱이 5일 때 근은 8개지? 그중 실근은 몇 개다? 2개다. 하나는 8제곱근 5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8제곱근 5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의 8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8개가 다 허근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조금 느낌은 봤으니까 이번엔 x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3의 세제곱근을 한번 볼게요. 얘는 x 세제곱이 3일 때의 근을 의미하는데 우리 세제곱은 나중에 배울 거야. 이렇게 갔다가 위로 볼록으로 갔다가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야. 세제곱은 이렇게 만약에 5제곱을 그려라. 여기서 5제곱은 조금 더 이렇게 홀쭉해져요. 홀수제곱 7제곱 x 7제곱을 그려라. 그럼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형성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이 홀수 제곱일 때 x의 n제곱은
무조건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됩니다.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세제곱일 때를 받고 그러면 이때는 y는 3이라고 할게.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즉 실근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근을 세제곱근 3이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근이 몇 개야? 한 개. 허근은 당연히 3차니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 실근을 우리는 세제곱근 3이라고 쓰는 것이고 되죠? 자, 반면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요거죠? 자,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돼. 자, 마이너스 3의 상수함수를 그려볼 거야. 그래도 교점이 생기지? 그죠?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봤던 형태랑 좀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허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자,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을 때 제곱근에서의 성질이고요. 물론 4제곱근도 음수가 있으면 허수야. 6제곱근도 허수야. 그런데 자, 이렇게 홀수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있어도 얘는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예요,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되나요? 즉 결론부터 내드리면 홀수 제곱근일 때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야? 하나지. 5제곱으로 이렇게 돼도 교점은 양수여도 하나, 음수여도 하나죠. 그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은 하나야. 그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똑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5의 5제곱근은 5제곱근 5라고 쓰는 거고 마이너스 5의 5제곱근 5제곱근은 5개인데 실근은 하나야. 나머지 4개가 허근이죠. 표현하기를 5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한다가 되는 거지. 자, 좀 어려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n제곱근에서 n제곱근을 표현하면 xn제곱은 A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근의 개수는 n개다. 그죠? n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n이 짝수일 때는 실근이 몇 개? 그죠? 2개. 혹은 빵개가 되는 건데 A가 양수일 때는 2개고 음수일 때는 빵개다.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요, 실근은 무조건 1개고, 그죠? a가 a에 상관없이 a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2개를 우리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썼고, 이때는 n제곱근 a라고 썼었던 거지. 되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6의 4제곱근이다. x 4제곱이 16일 때 근은 4개인데 짝수 그리고 양수니까 실근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우리 개수만 한번 파악해 볼게. 실근 몇 개? 2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실근은 없는 거지.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일 때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실근은 무조건 몇 개?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125로 표현을 하는 거지. 되나요? 자, 넘기시고. 자, 그래서 나오는 성질들을 배울 건데, 사실은, 선생님 미리 지수법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적당한데,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거듭 제곱근을 이 지수꼴로 바꾸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훨씬 더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을 기억하시면 좋긴 한데
우리 계산 문제 풀 때만큼은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것이고, 바꾸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x의 n제곱이라고 하고 a의 m제곱이라고 해볼게. 그죠? 그럼 얘는 우리 배웠던 거지. x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하면요, 양변에 n분의 1 제곱을 해주면 양변에 미안해요, n분의 1 제곱 n분의 1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얘가 곱하기니까 지워져서 x가 a의 뭐가 돼야 됩니까? n분의 m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이 사실만 적용해서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하나만 알면 다 증명이 돼요. 뭐요? 다시 m제곱근의 a의 n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이다. 예를 들어서 5제곱근 3의 제곱은 3의 5분의 2제곱이다. 얘가 분모로 가게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럼 얘도 너무 쉬워요. a에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n분의 1제곱 곱하기 n이니까 지워져서 n이 되는 것이고, 자, 얘도요, 좌변을 보면은 여기 1이 있지?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과 우변에 있는 a, b의 여기 1제곱이죠? n분의 1제곱과 그죠? 지수의 분배죠?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도 마찬가지죠. 2번이랑 지수의 분배로 따져보시면 되고요. 얘도 봐봐. 여기 1이 있잖아. a의 n분의 1의 m제곱이고 우변은 a의 n분의 m제곱이다. 곱해보시면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도요. m제곱근 안에 여기 1이 있죠? a의 n분의 1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이 m이 분모에 곱해져서 a의 mn 분의 1이 되는 거지. 이 결과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결과도 보면 a의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 안에 있는 것이고 얘랑 분모랑 곱해주면 a의 mn 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얘는 뭐 당연한 거죠. a의 np분의 mp 는 a의 n분의 m이다. 뭐 약분되면 당연한 사실이죠. 이 사실들을 지금 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어서 풀면은 조금 더 간단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일단은 1번부터 6번도 일단은 알아두시긴 해야 되겠지. 그죠? 우리 계산 연습 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자, 루트 2랑 루트 3이랑 뭐가 더 큽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더 큰 것이지. 자, 이게 세제곱근이 되거나 네제곱근이 된다고 해서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같은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의 대소로서 대소비교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랑 지금 세제곱근 4를 자,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거는 좀 이용을 해볼게.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거지? 2.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3이라고 써주면은 같은 숫자를 이렇게 곱해줘도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우리 위로 가보시면은 6번 성질이지. 개념이라 조금 어지럽긴 하겠지만 계속 충분한 연습을 하셔서 몸에 익히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4는 제곱 써줘도 되죠? 써준 이유는 이 거듭제곱근의 형태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야. 2, 3은 6이죠. 4, 4, 16이고 그럼 결국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거니까
그죠? 뭐가 더 컸다? 루트 3이 더 컸다라는 식으로 판별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지수로 다 바꾸어서 여기에 4죠?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3분의 2 제곱이지? 얘랑 두 개를 비교해도 되는 거야. 자, 2랑 3의 최소 공배수 6제곱을 해줘 볼게요. 그래도 대소 비교는 변함이 없지. 그럼 3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 27과 16이기 때문에 그죠? 왼쪽이 더 큰 거죠. 뭐 예시로 한 가지 보여드렸는데 뒤에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더 달아보도록 할 것이고, 자, 일단은 개념만 본 거예요. 우리 1단원에 있는 지수에서 거듭제곱과 지수 법칙에 관련된 개념 설명만 해드렸는데 강의가 조금 길어져서 두 파트로 쪼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지금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